을 망해. 하면 되지. x에서 x로의 함수. 즉, 공역도 1, 2, 3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f와 f 인버스가 같다! 이걸 만족하도록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기본 전제 조건은 1대1 대응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1대1 대응이 될 때 어떻게 하면 얘랑 같아질까를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양쪽에 내가 똑같이 f를 할 겁니다. 똑같이 했어. 맞아 안 맞아? 상관없어. 이게 뭐가 돼? f와 f 인버스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가 돼?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결국 얘는 이거 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두 번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내가 세팅을 해보라는 얘기야. 즉,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두 번을 하라는 얘기야. 두 번 했을 때 항등함수가 돼야 돼. 두 번 하면 1은 마지막에 결국 1로 도착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서 그냥 가장 간단한 게 이거야. 야, 그냥 1, 1, 1, 1, 1, 2, 2, 2, 3, 3, 3, 3 이런 첫 번째 경우가 있겠지.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두 번에서 자기 자신이 됐다는 얘기는 두 개씩 짝져보란 얘기야. 사실 봐봐, 내가 이렇게 써볼게. 1, 2, 2, 1 자기 자신 됐지? 2, 1, 1, 2 됐지? 이런 경우도 있어. 두 개가 짝져지고 하나는 자기 자신한테 가면 돼요. 또 이렇게 짝졌지? 이렇게 짝져도 되잖아. 이렇게 짝져도 되지? 몇 쌍 나와 여기서? 또 그리기 싫어서 세 개가 나오겠죠. 맞아? 세 개에다가 짝을 다 안 짓고 다 하나씩 될 때 한 개. 총 몇 개 나온다? 네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세 개. 그리고 빨간색에서 한 개. 그래서 총 몇 개 나온다? 네 개 나온다는 얘기야. 두 번에서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는 두 개씩 짝 지어보세요 라는 뜻이야. 알겠지? 두 개씩 짝을 짓던가 아니면 하나씩 그냥 무조건 항등함수가 되던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662번.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구하는 것보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걸 구해서 반대말로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알겠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걸 구하세요. 그냥 역함수가 존재하는 걸로. 그러면 절대값 있으니까 구간 나눠서 쓰셔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a-2x 플러스 5입니다. 역함수 존재 조건.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를 1차 함수잖아. 얘도 1차 함수고 얘도 1차 함수야. 맞지 안 맞아? 그걸 표현한 방법이 뭐라 그랬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동시에 만족하는 거. 뭐야? 둘이 곱하면 뭐다? 무조건? 양수란 표현입니다. 얘가 플러스를 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될 때 마이너스를 동시에 표현하는 게 둘이 곱하면
양수다. 이것의 답이 뿔뿔 마마 맞잖아. 맞지? 이 답과 이 표현이 똑같은 말이야. 답은 그럼 이게 역함수가 존재 조건이야.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야.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반대말이니까. 그래서 내가 구할 답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답은 사이값이겠죠. 끝!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이면 존재할 조건을 구해서 마지막에 방향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개예요. 정수의 개수가 670번. 이 두 그래프가 한 점 P에서 만난다. 한 점 역함수와 자기 자신의 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푼다 그랬지? 이렇게 안 풀고 뭘로 바꾼다 그랬어? 뭐로 바꾼다? 뭐로 바꾼다? 뭐로 바꾼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가 역 fx고요. 이 그래프는 y는 인버스 x입니다. 역함수 그래프입니다. 왜냐면 y는 x 대칭이니까. 맞지? 그러면 이 흰색끼리 교점은 이 분홍색과 처음 주어진 함수 얘와의 교점으로 구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구해도 된다. 정확한 개념은 증가함수일 때만이야. 정확하게. 근데 90% 이상은 다 증가함수로 나와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학교 시험도 거의 다 이것만 나와. 실제 가끔 정말 가끔일 때는 감사함수 나오긴 하는데 그건 지금 상황에서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구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뭔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야. 단 해는 2 이상에서만 고르라는 얘기야. 2 이상에서만 고를 수 있어요. 넘깁니다. 이 방정식의 해가 p란 얘기야. 근데 OP의 길이가 6루트이래요. 오케이? 지금 이 좌표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 좌표가 p란 얘기야. 오케이? 이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설정해봐. 좌표 모르니까 알파 콤마 y는 위에 x 있으면 알파 콤마 알파로 설정할 수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OP의 길이를 직접 구해버려.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입니다. 이게 6루트 2야. 그래서 알파는 6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2보다 커야 되니까요. 알겠어? 그래서 이것의 해가 알파인데 6이라고 알아낸 거잖아. 맞지? 6을 대입해서 마무리 지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 끝.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돼요. 알아듣겠니? 이게 역함수와 함수의 교점 구하는 방법입니다. y는 x와 교점을 구하시면 돼. 왜 y는 x인지를 알지? x, y 자리 바꿨기 때문에. 알겠지? y는 x에 대해서 항상 대칭입니다. 671번. fx a x-2의 제곱 플러스 2 x가 2 이상. 역함수와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이다. 얘가 역함수래. 교점 구하래. 싫은데? 하지 말고. 교점 구한다? 이렇게 안 구한다 그랬지? 누구와?
얘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구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어요. 이걸 알 수 있는 사실.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판단. a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모르겠구나. 상관없구나. 양수야. 그냥 몰라도 돼. 문제 볼 때. 아니, 써있네, 문제에서. 양수일 건데, 음수는 감수함수니까 그래프도 그리기 쉽지 않거든. 이렇게 됐어? 구한다! 연립방식 풀면 되죠, 뭐. 전개합니다. 식 정리합니다. 뭔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얘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y는 x를 그래프를 그렸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점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단 얘기야. 뭐 써있잖아. 두 교점 사이 이 교점을 A, 이 교점을 B라 했을 때 이 교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1라는 얘기야. 교점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얘기야. 맞아, 맞아. A 때문에 못 구해. 그럼 어떡해? 못 구해! 근데 이때 뭐 어떻게 할 거야? 문자 쓰라고 설정하면 돼요. 이해 갑니까? 설정? 오케이.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해요? 뺀 다음에 제곱에 뺀 다음에 제곱입니다. 얘는 2의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입니다. 루트 2에. 됐나요? 이게 이렇게 돼? 괜찮니? 감산되니? 베타 빼기 알파야. 알파 빼기 베타로서 상관없어. 뭐지 이게? 두근에? 차야, 차. 이것의 해가 결국 알파 베타라는 얘기잖아. 맞아, 맞아. 연립방정식에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오케이. 두근의 차구한 공식은? 입을 움직여, 빨리. 알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입을 움직여. 뭐야? 침묵은 금이니 또. A분의 루트 D. 맞지? 근의 공식을 펼쳐 머릿속에 차! 그리고 둘이 빼봐. 아, 마이너스 B가 사라지겠구나. 아, 2A분의 2 루트 D가 나오겠지. 약분하니까 A분의 루트 D.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상상이 되니, 머릿속에서? 상상이 안 되면 상상 좀 하세요, 계속.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A분의 루트 D를 쓰면 상당히 편합니다. 원래 A네? 원래 A네? 루트 D 4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뭐야? 이렇게 숫자가 있다이야? 4A에 홀 4A 더하기 짝수 공식 안 됩니다. 오케이? 이게 얘야. 이 결과가 3루트 2니까 약분하니까 얘가 3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16A 제곱에 플러스 8A 더하기 1에 마이너스 16A 제곱에 마이너스 8A가 3A라고 나옵니다. 그럼 16A 제곱 사라지고 뭐야, 이것도 사라져? 오, 대박죠. A는 깔끔하게 3분의 1이 나옵니다. 알겠니? 그래서 A분의 루트 D, 두근의 차 구하는 공식을 내가 기억하면 상당히 편하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또 나오잖아. 잊을만 한번 나와. 알겠지? 두근의 차 구하는 공식은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히타를 꺼야겠다. 안 돼요. 너만 추워. 너 이거 입고 있어. 네? 추운데 있어요. 그냥 입으라고, 옷을. 이건 자존심 상해서 못 입어.
정말 너는 빨리 군대 가야겠어. 일반적인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하고 있잖아, 나랑. 갑자기 그 자존심이 왜 나오는데? 너도 모르겠지? 빨리 군대 가. 알겠지? 군대 가서 깨달아. 그래요? 어, 아니면 20살에 바로 갈게 해야 되네요. 더 빨리 가. 19살이니까. 19살 가. 알겠지? 나라를 지켜. 그리고 나오지 마. 알겠지? 계속 나라를 지켜야 돼. 본인도 돈 벌지 않아요? 벌지, 그니까. 야, 당연히 돈을 벌지. 본인 한 2년만 하고 은퇴해야겠다. 하지 마. 말했지? 하지 마. 이것의 역함수라고 할 때 두 함수 둘러싸인 부분을 넓이 구하래. 넓이 구하라는 얘기는 얘를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 그리려면 절대값이 있네. 이런 젠장할. 절대값 있을 때는 구간 나눠서 쓰셔야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 2야. 2. 그래서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식을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그냥 나온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2분의 3x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양수니까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3x가 아니라 2분의 1x구나. 이걸 그리면 돼요. 그리면 돼, 그냥. 그리면. 그릴까, 여기다? 너무 당황하지 마. 그냥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란 얘기야. 그냥 1차 함수. 맞지? 2까지만 그리래. 2 대입하면 3이에요. 이렇게. 2보다 작을 때까지 그리는 게 여기고. 그리고 얘 그리래요. 하나만 더 점을 찍자. 4 넣으면 4예요. 이렇게 된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 환자예요. 역함수 구하면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y는 x. 이게 y는 x입니다. 즉 역함수는 얘랑 대칭해서 그리면 돼. 이렇게. 얘가 2,3이었어. 좀 더 정확히 그리려면 얘가 2,3이었지? 그러면 3,2야. 3,2. 그림 이상하네. 2,3. 3,2는 이 정도인데. 대충 그릴게. 이게 3,2입니다. 이렇게 분홍색을 그리면 돼요. 이게 역함수 그래프야. y는 x에 대칭해서 그리면 돼. 결국 이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누가 저 넓이를 구하겠니? y는 x 대칭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됩니다. 인정?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해? 삼각형 넓이. 이 좌표와 이 좌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좌표 어떻게 구해? 이 좌표는 y는 x와 이식 2분의 1x 더하기 2와 x와의 교점. 그럼 2분의 1x가 x는 4네. 그리고 이 좌표는 왜? 4야? 4밖에 안 돼? 내 그림 너무 대충 그렸는데? 이거 4야? 너무 대충 그렸어. 맞지? 넘기면?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좌표는 4,4야. 삼각형 넓이 구한다? 이 넓이.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높이. BC랑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4의 제곱에 4의 제곱이니까 4루트입니다. 높이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수선 내리면 돼요. 높이 어떻게 구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진짜 중요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이. 이 직선은 y는 x였으니까 x 빼기 y는 0이라고 설정하고 2,3부터 거리 구하면 돼요. 맞지? 공식 뭐였지? 이 앞에 숫자를 다 제곱해서 쓰세요.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퐁당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2분의 1을 대입하면 약분돼서 2라는 최종적인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은 반이니까 실제 답은 이것의 몇 배? 2배.
그래서 4라고 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뭐? 끄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 꺼야지. 따뜻해 너무. 공기가 따뜻해요. 졸려요. 674번. x제곱 마이너스 6이 x가 0 이상이래요. 이렇게 나왔네. y축과 만나는 점을 a, y는 fx, f 인버스 x와 x축과 만나는 점을 b, 이랬을 때 교점을 c. 어쩌라고 삼각형 넓이 구하래요. 맞지? 이것에 y축과 만나는 점. 얘 y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자. y축과 만나는 점은 x에 0 넣으면 되니까 0, 마이너스 6. 이게 a 좌표입니다. 괜찮지? 구하시면 돼요. y는 f 인버스 x. 역함수의 x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은 어떻게 구해? y에다 뭐 넣으면 돼? 0, f 인버스 x.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맞지? 뭔진 모르겠지만 이 x좌표 찾으라는 얘기지. 맞지? 이거 어떻게 해? 역함수 구해? 안 구해. 인버스 때. 알아? 얘죠? 얘잖아. 그러니까 이 x좌표 마이너스 6이야. 생각해봐라. 생각해봐. xy의 자리를 바꾼다는 얘기지. 그러면 x절편이 만약에 3,0이면 y 봐봐. xy 자리 바꿔봐. 0,3이 돼버리지. 처음 주어진 함수의 x절편은 역함수의 y절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식으로는 이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y절편이었으니까 역함수는 이게 자리 바꾸면 x절편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xy의 자리 바꾼다는 의미야. 알겠니? 역할이 다 바뀌어. 그래서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 b는 마이너스 6,0입니다. 됐죠요? 그러고 나서 교점 구하래요.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누가 이렇게 구하니? 이렇게 안 구한다 그랬지. y는 fx와 y는 x의 교점으로 구해도 된다는 얘기야. 교점 구합니다. 이거와 x와의 교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인데 2, 3에 여기 맞불 여기 xx.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x는 3이에요. 그래서 C좌표는 뭐가 된다? 3,3입니다. y는 x 위에 있으니까 무조건. 찾았죠? 삼각형 이제는 넓이 구하시면 돼요. 점 찍고 그린다. 0,6 마이너스 6,0 3,3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됐나? 넓이 어떻게 구해? 이 삼각형.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이 길이 구해서 이 직선 찾아.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넓이입니다. 이거 높이니까. 맞아 안 맞아?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이 AB의 길을 먼저 구해. 루트 6제곱에 루트 6제곱이니까 6루트입니다. 그리고 AB를 먼저 식으로 만들어.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짜리야. 마이너스 1짜리 보이니 기울기? 그래서 AB에 대한 식은 기울기 음수니까 마이너스 x, y절편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식을 설정해. 그리고 나서 식을 구했지? 이 점 3,3에서부터 거리 구하면 그게 높이가 돼. 루트 1 더하기 1의 절대값 33 집어넣으니까 12. 루트 2분의 12가 돼요. 넓이 구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6루트 2 곱하기 높이 루트 2분의 12. 약분, 답은 36. 끝. 이렇게.
이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선생님, 다른 방법은? 이제 혹시 알아, 이거? 사선의 공식? 신발끈의 공식이라도 하고. 몰라! 눈을 감지 마세요! 누가 졸고 있을까, 지금? 다 졸아? 와봐. 이거 몰라, 진짜?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진짜 몰라? 알아요. 내가 뭘 알고 있는데, 제가 안다는 거야, 대체? 아, 2분의 1 하고 삼각형 넓이니까 이거 몰라? 알면 편해. 좌표만 나왔을 때 삼각형 구하는 방법이야. 단 정수일 때 쓰세요. 분수보다는 분수도 아프지 않은데 루트 같은 거 있을 때 쓰지 말라는 얘기야. 이렇게 곱해. 그리고 이렇게 곱해. 증명까지 안 하고 그냥 알아두세요. 분홍색끼리 곱한 걸 써, 먼저. 0이지. 마이너스 18이지. 마이너스 18이지. 맞아요? 백이야. 이제 노란색끼리 곱한 거 쓰세요. 36이지. 0이지. 0이지. 웬만하면 처음 수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 수에 0이 들어간 걸 쓰는 게 좋아. 좌표가. 알겠지? 그리고 계산한다? 마이너스 36이지. 계산한다? 마이너스 36이지. 답은 36이지. 맞아, 안 맞아? 이게 사선의 공식이라고 하고 신발끈이라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잘 봐. 새 좌표가 나왔을 때야 새 좌표를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처음 쓴 걸 다시 한번 씁니다. 그리고 대각선끼리 곱해서 먼저 이쪽 순서는 상관없어. 얘 먼저 해서 분홍색 계산했지. 노란색 계산했었지. 둘이 빼며 전체 절대값 붙이면 끝이야 무조건. 이게 사선의 공식이라고 그래. 알아두면 개꿀이야. 이런 거 나올 때는. 아니면 나처럼 해야 돼. 괜찮겠어? 이 방법이 정석이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방법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안 푼다고. 빠르잖아. 이 빠른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처음 봤으면 좀 그런 거야. 지금 몇 번 봤었을 거야, 중학교 때. 안 봤어? 안 봤을 수도 있겠지만. 알겠지? 저게 신발끈 공식이라고도 하고 사선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유용합니다, 실제. 평행이동을 이용하면. 잘 봐라. 네, 좀 이것 갖다 설명해야 돼. 평행이동 개념을 봐봐. A라는 점이 1,2 B라는 점이 3,7 예를 들어서 C라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푸나 이런 얘기야. 이런 모양이 있어. 삼각형 모양이. 이 상태도 넓이를 구하나 이걸 평행이동 시켰어. 이렇게 같을까 틀릴까? 똑같겠지. 평행이동 했으면. 봐봐. 내가 처음 숫자가 0이면 좋다 그랬지 맞지? 얘를 평행이동 시켜버려. 원점으로 얘를 0,2가 0,0이 되겠지 맞지? 평행이동 시킬 거야. X축으로 몇 칸 갔어? 마이너스 Y축 얼마만큼 갔어? 마이너스 이만큼 갔지. 그럼 다 평행이동 시켜. 얘는 어떻게 돼? 2, 5 맞아? 얘는 마 3 이렇게 하면 정말 빠르게 구할 수 있다고. 이 상태로 구하나 이 상태로 구하나 똑같아. 넓이는. 아 내가 여기 있는데 내 몸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 내 몸을 이렇게 이동해서 구하는 거라고.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평이동하면. 그러니까 이 상태로 구해나 이 상태로 구하나 넓이는 같다는 얘기야. 이게 복잡한 상황을 단순한 상황으로 바꿔주는 방법이야. 이게 평행이동 개념이야. 평행이동은 언제 쓰는지를 알아야 돼. 실전에서. 아 됐다 복잡해. 그러면 단순한 식으로 바꾸려면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이렇게 이 문제를 이걸로 가지고 이거 하려면 귀찮아. 근데 첫 번째가 0이면 되게 편해. 0, 0, 0 나오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겠니? 알면 좋겠어. 그게 평행이동 개념입니다. x축 이만큼 할 때 x 대신 x 빼기 1을 대입합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평행이동은 문제 못 풀어. 그냥 기본 문제 빼고는. 알겠지? 어떻게 평행이동을 심화 문제에 적용시킨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복잡한 상황에선 풀지 말고 그걸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자. 이차함수래요. fx가 x제곱 더하기 a, a가 x가 양수, 역함수래요. 서로 다른 두점. 역함수. 이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교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누가 저렇게 풀겠니? 당연히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구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죠? 그러면 잘 봐라. 잘 봐. 어떻게 y는 x를 그래프를 얘는 그릴 수 있잖아.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 교점이 두 개 나온지를 상상하라고. 상상. 얘는 꼭지점은 x값은 0이야. 이 라인에 있어야 돼. 꼭지점은 무조건. 인정? 그러면서 x가 양수, 오른쪽만 그려야 돼. 다 그리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만약 여기서 그렸다 쳐라. 꼭지점이 이렇게. 교점은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 교점이 두 개 나와야 된대. 계속 올라가겠지. 올라가다 보면 언제? 아직 한 개야. 얘도 한 개야. 어느 순간에 두 개가 나오니? 딱 여기부터지. 언제까지야? 그게 중요한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그리면 되니? 안 되지. 여기다 조금 올라갔다 칠게.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볼록하니까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가니까 이렇게 두 개 나온다고. 조금만 올라가면. 뭐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가 나오겠어? 이렇게. 딱 뭐 할 때? 접할 때가 나옵니다. 이 접하기 전까지만 되는 거야. 이해 가니? 상황이? 응? 그러면 첫 번째, 이 점 지날 때야. 누가? 얘가 0,0을 지날 때니까 a가 0. 두 번째, 접할 때는 판별식으로 가면 됩니다. 아, 접하니까 판별식. 얘가 접할 때야. 얘랑 접할 때니까 판별식 1 빼기 4a가 0이어서 a는 4분의 1까지야. 따라서 a의 범위는 이거부터 시작해서 접할 때는 교점이 한 개니까 둥어 빼야 됩니다. 그래서 0 이상 4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알겠니? 괜찮아? 됐죠? 677. 똑같아요. 똑같은 유형이야. 서로 만난대, 이번에는. 야, 서로 만나는 거니까 어디까지 된다는 얘기야? 만난다는 거니까. 표준형 바꿀게. x 플러스 1의 제곱에 a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x. 왜 y는 x로 하는지 알겠지? 만난대. 만나는구나. 그래, 만났대. y는 x. 이번에는 축이 여기야. 마이너스 1일 때야. 축이 마이너스 1이야. 이해 가니? 그러면 해봐라. 만나지?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니라 만나니까. 얘 다 만나. 맞아. 얘도 만나지? 만나지? 접할 때까지. 이 접할 때보다 밑에면 되는 거네. 꼭지점이. 맞아. 접할 때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x랑 접할 때, 왜 접할 때를 구하게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a가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답은 a가 4분의 1일 때보다는 만난다는 거니까 얘가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그래서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답이죠. 그냥 이 밑으로는 다 되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4분의 1입니다. 아이고 랄랄랄랄랄라. 졸지마. 너 놀랬어? 스펙타클하죠? 어이구.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수상 아까 했던 거 마무리 합시다. 수상이요? 네. 야, 네 문제 남았잖아. 네. 아닌가? 유리식 할까? 나도 밑에 가서 가져와야 돼서. 가져와야지. 네, 유리식 하자? 유리식 봐봐, 잠깐. 그냥, 유리식 합시다. 잠깐 보고 있어. 보자. 유리함수. 여기 유리식이 없네. 유리식에서는 내용사항을 필요한 건 학교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오거든, 유리식이. 근데 가끔 나와. 너무 나와봤자 어려운 건 안 나오고. 유리함수로 갑시다.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뭐든지 함수를 처음 배울 때는 2차 함수도 처음 배울 때 좀 외울 게 있었어. 꼭지점 외워야 되고, 왜 그게 꼭지점이 돼야 되는지, 막 그런 것들이 계속 한 번에 받아들일 게 좀 많아. 그러니까 좀 외워야 돼. 오, 내가 그걸 어떻게 한 번에, 어쩔 수 없어요. 한 번에 설명할 거니까. 하기 전에 유리식에서 반드시 좀 알아야 될 게 하나는 있었어.
부분분수라는 게 있었어요. 부분분수. 들어봤니? 부분분수? 당연히 안 들어봤잖아. 하나의 분수를 두 개로 쪼개는 스킬입니다. 어떻게 쪼개냐 하면 이렇게 쪼개요. b 빼기 a분의 1 하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씁니다. 되게 어렵게 보이지? 별거 아니야. 통분해봐. 통분. 끝. 증명. 똑같죠? 좌변거변이. 외우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인생이 고달퍼요. 상당히 고달퍼요. 왜 고달프냐? 봐봐. 이런 게 고달퍼. 니들이 중학교 때 잃었던 게 있었을 거야. 이런 문제들이. 이걸 아무 생각 없이 통분하는 순간 망합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했니? 2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와, 통분하다 보면 엄청 숫자 커져가지고, 와, 완전 한 문제 푸는데 한 10분 걸리고 있어요. 열심히 계산하다가. 답이 나오면 다행인데 또 답도 안 나와요. 너무 커가지고. 이게 이 형태를 이용하라는 얘기야? 해봐. 이거로 바꿔봐. 똑같이. 그냥 똑같이 쓰면 돼. 얘가 A고 이게 B야. B에서 A를 빼 먼저. 몇이야? 1이지. 쓸 필요 없잖아. 1은. 그러면 얘는 1분의 1 빼기 2분의 1로 써도 된다는 얘기야. 이거 계산하면 얘랑 똑같아요. 사실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이거 빼. 1이지. 쓸 필요 없네?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야. 통분하면 6분의 1 똑같아요. 이제 뭐가 느껴지지? 느꼈으면 된 겁니다. 와, 외우니까 세상 아름답죠. 다 사라져요. 남는 게 뭐야? 1 빼기 10분의 1만 남아서 답은 10분의 9입니다. 끝. 이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인데 열심히 연산하고 있으면 망하는 거라고. 이게 부분분수를 이용한 풀이 방법이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외우세요. 이건 이 단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와. 연산할 때. 수원에서 나오고. 알겠지? 그래서 기억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일식에서는.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차수 줄이기. 봐봐. 이제 이런 걸 계속 배울 거야. 유리함수가 이런 걸 유리함수라고 하거든. 유리함수가 뭐냐면 분모에 x가 있는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그래. 2차도 되는데 여기서 1차일 때만 배우자는 얘기야. 봐봐. 얘를 봐봐. 차수가 핵심 이거야. 분자가 분모보다는 무조건 차수가 작아야 돼. 그게 식정리라고 그래. 알겠지? 그러면 나누면 돼. 니들 숫자를 볼게. 3분의 20이야. 나눠봐. 3 뭐? 6. 더하기. 봐봐. 20 나누기 3에서 3, 6, 18. 아, 이구나. 이렇게 쓰면 망하겠지? 6 더하기 2가 어떻게 3분의 20이 되겠어? 그럼 이 뒤에다 어떻게 써야 돼? 3분의 2 써야겠지. 맞지? 똑같아. 나눈다. 사람이라면 나눠. 그럼 1 쓰겠지? 4지? 그럼 식 써봐, 이거. 안 되나?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4. 이렇게 쓰는 거야. 저는 믿음이 안 가요. 통분해봐. 통분하면 되지. 통분해봐. 통분한 거야. 이게 통분 1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찾는 거야. 이게 유리함수를 나중에 배울 거야. 오늘 배울지 모르겠지만 이걸 일반형이라고 하고 이걸 표준형이라고 그래. 한마디로 2차 함수의 표준형을 우리가 2차 함수 일반형에서 표준형을 왜 바꿨지? 그래프 그리려 바꿨지. 그러면 표준형을 못 바꾸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잖아. 한마디로 일반형이 나왔을 때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는 스킬이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어? 근데 나누는 게 좀 없어 보이잖아. 맞지? 좀 있어 보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봐봐. 있어 보이는 방법. 나누지 않고.
결국 목이라는 건 얘를 얘로 나눴잖아. 그럼 얘분의 얘가 목이야 무조건. 선생님 믿음이 안 가는데요. 알겠어. 이렇게 있다가 치자. 나눠보자. 이거 뭐 써야 돼? 어렵나? 2, 3인데? 2분의 3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곱하면 3 나오잖아. 이렇게 3x. 얘분의 얘가 반드시 목이지. 그니까 어딨어? 여기 있지. 얘분의 얘가 반드시 목이니까 2분의 3 더하기 2x 빼기 1분의 1이다. 네모.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이제 괜찮지? 빨리 찾는 방법이야. 어떻게 찾을 것 같아? 첫 번째 방법. 통분해서 얘가 되도록 네모를 찾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야. 통분해도 돼.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너무 귀찮아 그것도. 봐봐. 보세요. 결국 얘를 보세요. 다 2x 빼기 2를 곱했다고 쳐. 양변에 2x 빼기 2를 곱했다 칠게. 그럼 3x 더하기 3은 맞아? 2x 빼기 1을 곱하니까 2분의 3에 2x 빼기 1이야. 맞아 안 맞아? 뭐가 보이니 이제? 이게 뭔 식이야? 뭔 식? 이 식을 뭐로 나눴을 때? 얘로 나눴을 때 목? 뭐야? 그 네모 걸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에 뭐 넣어? 그치. 그럼 여기다 뭐 넣으면 돼 그냥? 2분의 1 넣어. 2분의 1 넣으면 몇이야? 암산이 안 되네? 2분의 9겠죠. 맞죠? 봐봐. 확인할게. 얘분의 1가 몇이야? 1이지?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는 거야. 맞지? 위에다 대입해야 돼. 이게 0이 되는 값이 몇이야? 1이지? 이 나머지 정리 이용하는 거야. 1은 몇인데? 4. 맞네. 이게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까지 알려준 거야. 알겠지? 나누기 하면 힘드니까. 친절하잖아. 얼마나 친절한 나누기 하기 힘들면 이렇게 이것까지 알려주겠니? 알겠니? 이게 유리식에서의 나온 내용들이야 실제로. 근데 여기서 유리함수부터 나왔으니까 내가 진짜 중요한 건 얘야 얘. 부분분수는 까보면 안 된다. 그리고 뭐 통분해서 계산하는 거야 유리식이 원래. 유리함수. 자 애매해. 15분 만에 다 설명 못 할 텐데 내용은 또 하고 또 하면 되지 뭐. 봐봐. 유리함수의 기본형입니다. 우리가 2차 함수처럼 생각하면 돼. 2차 함수의 기본형이 뭐였지? 2차 함수가 워낙 중요하게 내가 2차 함수를 계속 비교해서 말해줄 거야. 2차 함수의 기본형이 뭐였니? 왜 그런 눈빛을 보니 기본형은 알아야지. y는 ax제곱이 기본형이었어요. 맞지? 맞지? 얘가 기본형이에요. y는 x분의 k. 혹시 2차 함수도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렸지. 맞지? 기억납니까?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로, a가 음수면 위로 볼로. 그걸 니들이 이해했니? 받아들였니? 한 두 개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주니까 외우래. 이렇게 외우는 거잖아. 맞지? 똑같아 해도. k. 이 k가 양수일 거를 딱 하나 그릴 거야. 그리고 외워. 그리고 음수일 것도 하나 그리고 외워. 그렇게 될 거야 무조건. 안 그려봤겠지만 여러 번 그려보면 돼요. 그러면 양수일 때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 그릴게. y는 x분의 3을 그릴 거예요. 혹시 이 식 어디서 본 거 같지 않니? 어디서 봤을까요? 중학교 3학년 때 나왔겠니? 저 식이? 아니요. 2학년 때 나왔니? 아니요. 1학년 때 나왔니? 아니요. 설마 초등학교 때 나왔겠니? 언제 나왔어 이거? 중1 때. 중1 때 나왔어요. 어디서? 그래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반비례식이야. 그냥 똑같아. 반비례식을 이제는 유리함수로 배워서 다시 하는 거야. 그때는 평행이동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단순한 것밖에 안 배웠어. 반비례식이 뭐예요? 그래서 반비례식이란 x가 2배 될 때 y가 2분의 1배 되는 식을 반비례식이라고 하고, 정비례는 x가 2배 될 때 y가 2배 되는 식이야. 말 그대로 반비례네. 그렇지. 반비례야. 반. 그래서 이런 걸 정비례식이라 했습니다. 정비례. 맞지? y는 ax 기본적인 식. 그리고
y는 x분의 u 이걸 반비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직각삼곡선의 모양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했단 말이야 사실. 맞아. 이걸 또 할 거야 그대로.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그린다고 끝냈지 이거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안 했단 말이야. 이제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이 그래프에 대한 특징 같은 걸 해석해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걸 배웠으면 뭐 하겠어? 우리가 2차 함수에서 기본형 배웠으면 뭐 했지? 그 다음에 이거 배운 다음에 뭐 했지? 이거 했어. 평행이동을 했어. X축으로 이걸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그래프가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는 그래프였더라고 그랬겠잖아. 지금은 평행이동하는 방법을 외웠으니까 상관없겠지만 맞아. 그리고 이걸 했어. 그리고 합해서 이걸 했어. 이게까지 다 평행이동이야. 이걸 할 거야 이제. 기본형 배웠으니까 뭐 시키겠어? 평행이동 시키겠지. 맞지? 그런 다음에 뭐 했냐면 일반형을 배웠어. 일반형 별거 아니야. 얘 정기한식이야 그냥. 그러면 그래서 얘를 왔다 갔다 할 줄 알았어서 마무리했단 말이야. 맞아. 즉 얘도 순서는 똑같아. 기본형 배우지, 표준형 배우겠지, 일반형 배울 겁니다. 그럼 일반형 최종적으로 나왔겠지.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금방 했잖아. 아직 안 배웠지만 그게 금방 한 거야. 그게 표준형이거든. 그러면 처음에 이 상태에서 니들이 알았던 게 있어. 알아야 했던 거야. A 값이 양수면 아래로 불러이고 A 값 음수 위로 불러이고 그리고 0,0이 원점이 꼭지점 좌표라는 것까지 다 알아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맞아. 얘가 그걸 이제는 알아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할 게 많아요. 잘 보세요. 이거까지만 할게. 기본형까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아무 생각 없이 점을 대입했어요. 근데 0을 넣을 수는 없잖아 얘는. 맞아. 0 안 넣고 1 넣겠지 뭘. 분수 좋아지면 2 넣어도 돼요. 나는 3,1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차지마 제발. 이거 설명하잖아. 처음 개념인데 자면 안 돼. 이렇게 4개죠. 그러면 이 점을 찍어 볼게요. 1일 때 3, 3일 때 1. 이 두 점을 지나는 건 직선은 아닌 건 알잖아요. 맞지? 그냥 넘어갈게. 이렇게 해서 곡선이 나올 겁니다. 왜?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직접 y는 x분의 3. 즉 기본형의 k값이 양수일 때 그래프를 그렸더니 제 1사분면과 몇 사분면에서 그려진다? 됐나요? 그런데 봐봐 이제 중학교 때 없던 거. 이 그래프가 아무리 가더라도 x축과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x축과 만난다는 얘기는 무슨 값이 0이라는 얘기야? y값이 0이라는 얘기야. 맞아? y에다 0을 넣을 y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지. 어떤 x값을 대입하더라도 y가 0일 수 없어요. 그걸 우리는 얘가 갈수록 근접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점근선이라고 그래. 얘가 이 선을 점근선. 얘가 점점점 다가가는 선. 근데 닿지는 않아. 닿으려면 y값이 0이 되는데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두더라도 0이 아니야. 1억 분의 3도 0은 아니잖아. 10조 분의 3도 0은 아니야. 1경 분의 3도 0은 아니야. 그 돈 어때한테 좀 얼마나 좋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 뭘 갖고 있는다? 점근선을 갖게 돼요. 이 선의 이름을 x축이라고 그래. 맞아. x축을 식으로 얘기해봐. 식. x축을 식. 이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무슨 값이 똑같아? 그래서 이 식은 y는 0입니다. 그래서 점근선 y는 0을 갖게 돼. 그런데 잘 봐. 이 선이 아무리 올라가도 y축과 만나면 되냐 안 돼?
y축이 만난다는 건 x값이 0이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분모 0일 수 있어 없어 수학에서는. 그래서 점근선이 이렇게 몇 개 나온다? 2개 나옵니다. y축.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x는 0과 y는 0을 점근선으로 갖는 그래프입니다. 항상. 기본 0일 때야. 알겠어? 보자. 이게 점근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잘 봐라.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원점 대칭 아니야? 원점 대칭?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가 맞고. 선생님, 그래도 대충 그래서 맞긴 하는 건데 식으로는 어떻게 확인해요? 원점 대칭하는 방법 기억나니? 원점 대칭하는 방법? 원점 대칭 시키라 하면 어떻게 하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쓰는 걸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원점 대칭 그래프인지 확인하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썼을 때 식 변화가 없으면 되는 거야. 똑같은 식이면 되는 거야. 써본다? 이 식이지? 똑같지?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 그래프야. 이차함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대칭, 점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점대칭. 그래서 얘는 원점에 대한 점대칭입니다. 근데 이 원점의 특징이 잘 봐라. 선생님 이거 하나 가지고 너무 일반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여러 개 그래서 확인하는 것보다 하나 가지고 외워버려. 그냥 그래서 계속 적응하는 거니까. 이 원점이 결국 x축과 y축의 교점 아니야? 즉 점근선의 교점이야 이게 결국 원점이.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은 이거야. 점근선의 교점. 왜냐면 점근선은 바뀔 거니까. 왜냐면 평행이동하면. 잘 봐라. 내가 이게 불편을 3개를 가지고 있어. 응? 약간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 생각해봐. 이 본체가 선생님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얘도 이동해오겠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하면 점근선도 평행이동하게 됩니다. 당연히 다. 그래서 원점이 아니라 점근선의 교점으로 외워야 돼요. 알겠지? 네 번째. 2개만 더 하면 돼. 3개? 2개? 그 정도 하면 돼. 봐봐. 이 그래프는 잘 봐라. 딱 봐도 y는 x에 대해서 정확히 접히지. y는 x 대칭이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 직선이 뭐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선대칭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유리함수가. 선대칭이라는 특징. 알겠어? 선생님, 식으로는 어떻게 확인하죠? 봐봐. y는 x 대칭 어떻게 한다 그랬지? 우리 이건 배웠잖아. x에 잘 바꾸라고 그랬지. 맞지? 바꿀게. 이 식과 이 식은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야? 다시 바꾸면 되잖아, 자리. 똑같은 식이지? 그래서 y는 x의 대칭 그래프가 뭔 말이냐면 y는 x에 대칭해봤자 그래프가 안 바뀐다는 얘기야. 이게 여기로 오고 얘가 여기로 갔으니까. 맞아 안 맞아? 또한 y는 마이너스 x 대칭 어떻게 하지? x 대신에 마이너스 y 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 쓰는 게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그러면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분의 3이야. 결국 똑같지? 그러니까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프를 봐도 알고. 알겠지? 이게 선대칭입니다. 결국 잘 봐. 또 이 선대칭,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원점을 지나요. 그 말은 두 직선의 교점이 반드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납니다. 일반화 시키면. 알겠니? 이 두 직선의 교점이 뭐라고? 대칭점이라고. 이걸 대칭점이라고 그래. 대칭점.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알겠지? 그리고 뭐라고 그랬지? 까먹었다. 까먹었어. 기억나는 거 할게요. 5번. 봐봐. K가 모양을 결정한다는 건 알아냈는데 음수일 때는 뭐 반대로 하면 되니까 음수일 때는 안 해도 돼. 양수일 때 반대로 기억하시면 돼.
봐봐. 그러면 K가 커갈수록 예를 들어 Y는 X분의 6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얘랑 숫자가 바뀌었지?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1일 때 6 지나요. 2일 때 3 지나요. 3일 때 2 지나요. 6일 때 1 지나서 이런 흰색의 그래프가 나와. 모양이 바뀌었지? 그러면 얘가 얘보다 흰색이 노란색보다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할 때 잘 봐. 이참수처럼 폭이 좁아진다 넓어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얘는 이거야. 여기에서 더 누가 멀어? 흰색이 더 멀지. 결국 절대값 붙이는 이유는 알겠지? 음수 때문이야. 이참수가 똑같아. 클수록 원점 결국 대칭점에서 멀어진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대칭점에서 멀어진다. 까지가 5번째 성질입니다. 점근선, 대칭점, 오케이. 이게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봐라. 기본 전제 조건. x는 0일 수 없지. 그러니까 정의역을 쓰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오케이? y는 x 대치니까 얘는 항상 역함수를 갖고 있어요. 기본 전제 조건이 이렇게 나왔을 때 x가 0인 걸 아닌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오케이? 역함수 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까지가 기본형에 대한 성질이야. 알겠니? 괜찮아? 풀 건 없어? 지금 딸랑 이거 설명만 했기 때문에 숙제가 없네. 아유. 와 좋다. 알겠지? 이거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 다음에 일반형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알겠죠? 간만에 숙제 없이 주말을 잘 보내세요. 제발 좀 증명 좀 해보고 여유가 되시면. 근데 저 수리관에서 학교 언제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리고 시험 안 보면 내려가서 보시고 애들마다 말이 다 달라요.